자, 지프가 전동화가 된다. 좀 와닿지는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지프는 남성미가 가득 찬, 깐냄새 풀풀 나는 그런 마초의 이미지니까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지프의 첫 번째 순수전기차 어벤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이 작년 10월이었죠. 2022년 파리 모터쇼에서 지프가 놀라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지프의 첫 번째 순수전기차 어벤져인데요. 어벤져는 레니게이드하고 같은 B세그먼트의 모델입니다. 레니게이드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다 라는 게 스텔란티스의 설명인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느낌상으로는 레니게이드보다 조금 더 낮고 길이감은 훨씬 긴 길이감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실제 제원표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레니게이드는 전체 길이 4255, 높이 1700, 폭 1805mm라는 크기를 갖고 있었고요. 어벤져는 길이 4080, 높이 1528, 폭 1776mm라고 하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작은 거죠. 아무래도 1대1에 가까운 더 박시한 사이즈의 레니게이드, 그리고 약간 직사각형 느낌이 나는 어벤져, 이런 두 개의 디자인 차이 때문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텔란티스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사진이 노란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꿀벌의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찾은 모델은 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등검은 말벌을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외관 디자인은 컨셉트카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들을 거의 그대로 양산차로 가지고 온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프 특유의 세븐 슬롯 그릴에는 약간 이 태양광 발전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그래픽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태양광 전지나 태양광 발전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 그릴에 맞춰서 양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헤드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랜드 체로키 현행 모델 혹은 컴패스의 이 이미지들을 축소를 시켜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좀 전달이 됐습니다. 이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위아래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프 버전의 베이비 X7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소감들도 현장에서 조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아주 살짝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오늘 보고 온 차가 검은색이라서 티가 약간은 좀 안 날 텐데, 차체하고 이제 하단부에 다른 소재 그리고 다른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와일드한 그런 이미지가 풍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파츠 그리고 은색으로 도색을 한 플라스틱 파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는데, 실제 메탈 플레이트는 아니지만 이런 색 조합 그리고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요소들로 앞뒤를 꾸며놨다라는 게 이 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더의 느낌을 잘 살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측면 이 뒷좌석 도어 하단부에는 이 지프 로고를 음각으로 새겨주면서 지프 패밀리다라는 것들을 훨씬 더 강조를 하기도 했죠. 2열 도어 손잡이가 약간 좀 위쪽에 달려 있죠.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약간 컴패스 초기 모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차체가 작은 만큼 공간도 살리고 면도 살려서 공간적인 효율성 그리고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창문을 감싸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크롬으로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니라 A필러 하단에서부터 창문을 감싸고 트렁크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살려줬고요. 이것을 통해서 루프, 창문, 차체, 하단부 4개로 구분이 되는 그런 층을 구분을 해줬습니다. 작지만 아주 명확하게 각각의 요소들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뒷부분은 글쎄요. 사실 이 지프라는 브랜드는 남자들한테는 로망 같은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냉정하게 본다면은 지프의 느낌도 있고 푸조 그리고 피아트의 느낌까지 골고루 온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피아트의 500X 그리고 푸조의 2008, 거기다가 지프의 레니게이드, 이 세 가지 모델을 적절히 섞은 게 이 어벤져의 뒷모습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도 이 지프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X자 모양의 이 테일 램프, 이 어벤져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줬고, 트렁크 면을 또 굵직굵직하게 라인을 적용을 해준 덕분에 그래도 이 차는 지프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다부진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실내, 특히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프에서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을 낼 수 있다고?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든 건데, 검은색의 외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내, 특히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샛노란 이 컬러를 적용을 해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실내 이미지를 구현을 했고요. 거기에 소소하게 들어간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7인치 계기판과 12.3인치로 기억을 하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분리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해서 더 세련된 그런 이미지들도 만들어 갔죠. 거기다가 소소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요소들, 조수석 쪽 앞쪽에는 이제 어벤져라는 이 모델명을 레터링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요 옆면의 지프 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의 큐티 뽀짝한 그런 느낌들을 만든 그런 것들도 이 차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프의 모델들을 보게 되면은 곳곳에 숨겨둔 이스터에그들 굉장히 많죠. 뭐 오늘 영상에서는 다 보여드리거나 뭐 언급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차를 직접 보면서 한 번씩 이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놀랐던 사실도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공개된 이 차는 사실 국내 정식 발매 버전은 아닙니다. 공식 출시 버전은 아니에요. 유럽에서 만들어진 차, 유럽에서 판매되는 버전을 그대로 한국으로 들여와서 전시를 하게 된 건데, 한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스텔란티스, 그 중에서도 지프가 우리나라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지프 입장에서는, 특히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이 컵홀더가 있는 센터 터널 쪽이거든요. 기어 버튼, 기어 변속기가 버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굳이 이 기계식 기어 변속기를 적용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또 봐주는 거 맞아요. 봐주면서 가야지 뭐 어떡해. 그리고 진짜 재밌었던 부분은 폴딩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이 센터 터널의 수납함 부분이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커버 방식이죠. 분리가 가능한데 이 폴딩 방식의 커버를 적용을 해주면서 실내의 이 부피를 최대한, 쓸데없는 거에 대한 부피를 줄이고 공간의 활용성을 더욱 극대화를 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두어 달 쓰다가 빼서 접어가지고 어디 처박아둘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아까 그거보다 더 싫어하시려나? 시트 같은 경우에도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 가죽은 아니지만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가 적용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 지프라고 하는 브랜드는 어떤 모델을 타더라도 오프로드에서 기본은 다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브랜드라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소재들보다는 우레탄 혹은 플라스틱, 이런 소재들, 조금 상처가 나도 괜찮은, 오히려 상처가 나면은 더 와일드한 그런 지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레니게이드보다도 작은 사이즈, 굉장히 작은 차급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아했던 부분은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사실 최근에 지프의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판매가 됐었던 지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원형 안에 지프 글자만 들어가 있는 그 로고가 사용이 되고 있었고, 최근에 출시된 그랜드 체로키나 컴패스 모델,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딕한 네모난 틀 안에 지프 로고를 넣어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번 어벤져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동그란 원형 틀 안에 지프 로고가 들어가 있는 구형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올 때는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의외의 부분에서, 어쨌든 이거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의외의 부분에서 디테일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열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언급을 드릴 만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인데,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고요. 가운데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하나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푸조에서 떼은 것 같은 도어 포켓 손잡이 이런 것들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차가 되게 안쓰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앉아도 머리 공간이 나쁘지 않았고 무릎 공간 그리고 발 공간도 나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의외의 부분이기는 했는데 착자감을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차가 국내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은 직접 시승을 하고 이 차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115kW, 마력으로換算을 하면은 약 156마력을 발휘를 하는데 국내 인증을 하게 되면은 약 154마력 정도로 받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대 토크도 26.5kgm/m라고 하는 굉장히 무던한 그런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54kW이라고 하는 조금 적게 느껴지는 그런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WLTP 기준으로 약 400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선 사례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약 300에서 310km의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국내 출시 일정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가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약 한 1만 대 정도가 계약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물량을 먼저 소진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국내 출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연말, 빠르면 연말 아니면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격대가 3천만 원대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3천만 원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차가 출시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출시될 시점에 이 가격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아니면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지프의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알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구성, 어떤 가격으로 나와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그래서 너희만 보고 왔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촬영을 한 날 기준으로 오늘 2월 28일부터 해서 3월 14일까지 전국의 주요 거점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어느 전시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시가 될지는 제가 지금 밑에다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고 있는 지역에 이 차가 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차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하신다면은 시간을 내서 이 일정에 따라서 이 전시장을 방문해서 이 차를 직접 살펴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주 간단하게 지프 어벤져를 보고 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처럼 아주 새까만 어벤져를 보고 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